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시대의 한글 폰트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글의 모양을 좋아하십니까? 한글 쓸 때 여러분들의 글씨체는 어때요? 자, 우리가 온라인 시대의 한글의 어떤 디자인적인 기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예쁜 어떤 글씨체, 이 폰트를 사려면 사실은 그냥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 글자를 디자인한 이 한글 폰트,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한글 폰트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한글 폰트의 디자인에 또 사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이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그 이유는요, 이 한글 폰트 자체가 오늘날 온라인과 과학기술이 발전된 이 현대사회에 굉장히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점점 우리가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떤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그렇죠. 문어, 즉 글, 문자로 된 글, 이 문어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즉각적으로 나누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먹었어요? 라고 하는 이런 대화 같은 것들이 이 구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문자로, 자, 혹은 SNS의 그런 채팅으로 소통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쓰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그것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뭔가 이 문어와 구어가 이러한 SNS와 온라인 시대의 인터넷 사이트가 발달되면서 이 구별이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입말도 원래는 음성, 즉 소리로 이렇게 담았어요. 왜요? 한 현장에 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과학이 발전했어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요. 그럼 소통이 가능해요. 타이핑을 통해서. 자, 이렇게 구어, 즉 입말도 문자로 담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담는 한글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자, 또한 두 번째로 구어 문법 위주의 문자 입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구어 문법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떠한 특별한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고정된 것들을 보통은 구어 문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구어 문법은요, 사실은 문장의 실제로 문법, 통사론적인 문법과 똑같이 완전하게 절대적인 규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빠른 또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어떤 줄임말이라든지 혹은 초성을 쓴다든지 이런 어떤 소통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소통을 뭐로 전달해요? 온라인의 어떤 그런 세계에서는 바로 문자로 소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크여도 이 고딕체냐, 아까 우리 봤죠? 두꺼운 이 고딕체, 아니면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명조체냐에 따라서 이 크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봅시다. 초성체 크의 이 세계인데요. 자, 한번 크 이렇게 얘기할 때 문장을 마무리하기 어색할 때 여러분 정말 많은 의미가 있죠. 이 크 하나. 크크는 어떤 기계적인 추임새. 크크크는 정말 웃기고 좀 웃길 때, 크크크크크는 진짜 많이 웃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의미를 쓰임새를 정리한 게 정말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넥타이 멋져요. 흐흐. 이 정도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나의 상사에게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좀 격식적인 어떤 자리가 아닐 때 또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흐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하하하의 줄임말은 흐흐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음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의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자가 더 되게 중요해지겠죠. 그 다음에
의성어와 음태어 입력에 굉장히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글 폰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약간 온라인에서 소통의 어떤 생동감, 정말로 진짜 소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런 한글 폰트가 중요해진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읽는 글에서 보는 글로 점점 우리의 매체가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는 글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본다. 네. 글은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요? 가장 먼저? 자기 전에 뭐 합니까? 대부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휴대폰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휴대폰 뭐 봅니까, 여러분? 물론 휴대폰으로 어떤 문서를 읽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동영상을 보죠. 되게 짧은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짧은 동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문자를 아예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동영상을 담겨 있는 수많은 어떤 그 긴 내용을 압축적으로 한 10초, 30초에 담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것이 요약해서 담아야 하니까 자막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유튜브와 같은 SNS가 점점 등장하고 이러한 짧은 영상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동영상에 사용되는 아주 간단한 그러한 문구가 또 폰트 디자인이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주는 시각적인 자극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 썸네일, 즉 유튜브를 동영상을 고를 때 딱 첫 화면을 바꿨더니 조회수가 늘었다. 자, 이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유튜브 뭐 볼까 고를 때 동영상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알아요? 아니죠. 그 첫 화면에 그 동영상의 내용을 한글로 아주 짧게 뭐 한 문장이나 단어로 이렇게 요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동영상의 경우에는 폰트가 굉장히 뭐 세련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일부러 좀 투박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겠죠. 자, 이렇게 SNS의 발달로 문자가 하나의 시각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폰트가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와 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서 다양한 폰트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글 폰트 디자인을 만든다. 여러분이 쓰는 글씨체, 여러분 혹시 한국어 쓴 노트 있나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실까요? 자, 이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런 손글씨를 가지고 폰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금속 활자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구리도 비싸고, 그렇죠? 납도 비싸요.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요. 근데 온라인 시대의 이 한글 폰트 디자인도요, 쉽지 않습니다. 무려 이 하나의 폰트 한 세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1만 자가 넘는 글자를 하나하나 디자인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좀 1만 자가 넘는 글자를 디자인하는 조금은 귀찮기도 한 일인데요. 예전에는 한글 폰트의 어떤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지만 점점 이 폰트의 디자인이 정말 중요해지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1만 자가 넘는 글자라고 할지라도 폰트를 많이 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 폰트를 개발하는 이 사람들이 주체가 좀 변화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개인, 즉 작가 혹은 뭐 캘리그라피를 한다거나 어쨌든 이런 어떤 작가들의 중심으로 혹은 뭐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개인 중심으로 폰트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폰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폰트를 만든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네.
이따가 설명할 건데, 자, 기업에서 폰트를 그렇다면 왜 만들까요? 우리가 한글 폰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디자인적인 요소와도 관련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그 기업만의 한글 폰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자체에서도 폰트를 만들어요. 자, 지자체에서는 좀 지자체의 어떤 문서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약간 좀 시민들에게 좀 공개하는 그러한 어떤 공공의 일로서, 폰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업들이 폰트를 개발하는 경우에 무료로 이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폰트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조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 폰트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그냥 막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의 차원에서 시청이나 조금 더 작은 단체, 행정단체에서 이제 폰트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실제로 폰트 한번 보실까요? 자, 반듯한 대한민국, 또 반듯한 대한민국 이렇게 총 4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밋 디자인의 솔매 김대건체입니다. 사람의 호와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의 필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흘림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 반하고 이렇게 선이 이어지죠. 그렇죠? 이것은 서예에서 흘림체로 이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폰트로 이제 디자인적으로 구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정갈하고 정말 붓글씨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 폰트를 봅시다. 이 두 번째 폰트는요, 칠곡군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되게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칠곡 할매 추율체입니다. 자, 바로 대구에 있는 이 칠곡군에서 만들었는데요. 반듯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폰트의 좀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자음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굉장히 선이 이렇게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좀 자음이 다른 폰트보다 훨씬 커요. 보면은 V의 어떤 비중이 아와 느보다 더 크죠. 그리고 반듯할 때의 듯의 디귿도 굉장히 크기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지는 세로획이 포인트죠. 자, 이렇게 어떤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의 특징들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폰트를 개발해서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폰트는요, 한국의 저작권 공유 사이트인 공유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다운받아서 써보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폰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코퍼워드 도둠체라고 하는데요. 자, 어디에서 개발했나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인회에서 개발했어요. 사실 이제 이 코퍼 도둠체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저도 사실은 거의 어떤 걸 할 때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책을 가지고 PPT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뭐 보고서를 만들거나 하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요, 온라인으로 즉 컴퓨터 화면으로 책을 볼 때 이 책의 그 활자가 조금 더 선명하고 또 잘 보이는 그런 가독성 높은 그러한 글을 읽기 위한 어떤 그 서체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판인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독성이 좋습니다. 코퍼 계열은요, 도둠체뿐만이 아니라 명두체도 있어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폰트입니다. 자, 여러분, 아산의 이순신. 여러분, 이순신 혹시 아시나요? 네, 그쵸? 유명한 우리 명장이죠. 자, 이 이순신체는요, 그 아산의
그 이순신체는 아산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옛날 난중일기라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일기가 있어요. 이 난중일기의 그런 필체를 조금 참고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밋 디자인과 같이 개인의 필체를 담은 그러한 폰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손글씨가 때로는 실제로 글씨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한글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러한 그 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쓴 글자를 글씨체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폰트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양한 한글 폰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네이버 한글 아름답게 무료로 배포되는 글씨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 나눔 손글씨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대중들이 그 폰트 개발에 참여한 손글씨를 바탕으로 폰트를 개발한 그러한 글씨체를 우리가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글씨와 AI 기술이 만나서 글꼴이 만들어진 그러한 손글씨도 여러분들께서도 볼 수 있습니다.